노후지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쁜 사람인지 알려면 이것 세 가지만 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 삶에 축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입니다. 얼마 전 한 50대 직장인 내담자가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신뢰했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한 후 극심한 우울감을 겪고 있었죠.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이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들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매우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말투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 패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고통은 사실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직장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만나는 독성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을 서서히 무너뜨리죠. 이들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인 말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말투에는 매우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이런 분은 처음 봐요. 우리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5살의 김미영 씨는 어렵게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이 선배는 처음부터 미영 씨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죠. 우리 팀에 이런 인재가 올 줄이야.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처음에 이런 선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그 선배는 점점 미영 씨의 모든 일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방식만을 강요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은 듣지 마. 나만 믿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이런 말들로 미영 씨를 점점 고립시켜갔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달콤한 말로 시작해서 점차 통제하려 드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사람들의 말에는 항상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과도한 칭찬과 관심. 둘째, 은근한 통제와 강요. 셋째,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언어 습관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이들의 말투가 상황에 따라 극적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피해자인 척하면서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하죠.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해줬는데. 넌 날 전혀 이해하지 못해.
같은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인 행동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투가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라면 행동 패턴은 좀 더 은밀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전형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상담소를 찾아온 정서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서연 씨는 3년 동안 친했던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처음에는 서현 씨에게 무척 잘해줬습니다. 생일에는 값비싼 선물을 하고 힘들 때마다 달려와 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현 씨가 다른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겼다며 연락이 왔고 서현 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거나 화를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초반에는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을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통제권 안에 들어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행동 패턴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일정이나 인간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합니다. 둘째,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의 탓을 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는 감정적 협박이나 위협을 가합니다. 이런 행동 패턴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정신건강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행동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 전체를 좀먹는 독이 되어갑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통제와 간섭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들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스라이팅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집니다. 이들은 교묘하게 우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차단하려 듭니다. 이는 마치 천천히 조여오는 올가미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기분과 반응을 끊임없이 신경 쓰다 보면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수면장애나 불안 증세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러한 영향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도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워지고 타인을 신뢰하는 능력 자체가 손상될 수 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미래까지 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관계를 피하거나 이미 그런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여러분의 불편한 감정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대더라도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과 불편함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불신하지 마세요. 두 번째 단계는 기록입니다. 상대방의 문제적 행동이나 말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이는 나중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런 기록은 여러분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지 체계 구축입니다. 가족, 친구, 전문가 등 여러분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독성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단호함입니다. 상대방이 변화하길 기대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계선 설정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평소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거절하기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이것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 지연하기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즉각적인 반응이나 결정을 요구할 때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는 여러분에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감정적인 순간에 내린 결정은 종종 후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방어벽 세우기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감정을 조종하려 할 때,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저는 다르게 느낍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것이며, 그 누구도 이를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거리두기입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과의 접촉 빈도를 줄이세요. 모든 연락이나 만남에 즉각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바빠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는 단순한 답변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계선 설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곤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타인의 기분과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죄책감이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과도 같은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경계선 설정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건강한 선택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너무 예민한 것 아니야. 그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너무 극단적이야.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불편함과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세요.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상대방의 강력한 저항입니다. 갑자기 달라진 여러분의 태도에 그들은 더욱 강력한 조종을 시도할 것입니다. 더 자주 연락하거나 감정적 호소를 하거나 때로는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단호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의 감정과 생각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작은 성공의 축하입니다. 처음으로 아니요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을 때, 불필요한 만남을 피했을 때, 이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작은 승리입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을 일기에 기록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세 번째는 대체 활동의 개발입니다. 이전에는 상대방을 위해 사용했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독서를 하는 등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이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상담사와의 정기적인 대화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경계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현명하고 용감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독성적인 관계를 벗어난 후 많은 분들이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경험을 교훈 삼아 이제는 더 현명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상호 존중입니다. 서로의 경계선을 인정하고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며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누구도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투명한 소통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숨기지 않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껴. 이런 상황이 불편해.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상대방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에서는 각자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발전해 나갑니다. 이는 의존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그들의 말투와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 설정의 중요성과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아보았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첫걸음을 내디디신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내린 어떤 결정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